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미있게 배우고 멋지게 수익 보자. 이번에는 황주명. 네, 오현준 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조금 멘트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날씨가 오늘 덥습니다. 네, 엄청 더워요. 네, 진짜 제가 날씨가 덥다라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어제부터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아, 겉옷을 괜히 입고 왔어요, 오늘은. 아, 근데 겉옷은 원래 우리 방송할 때는 항상 입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겉옷을요? 아, 아닌가요? 아, 이거 말고 이 겉에 아, 있는 외투도 거. 입고 왔어요? 외투. 예. 아, 아직 가을 남자 컨셉이시군요. 근데 사실 시장은 좀 정반대였던 것 같습니다. 약간 차가웠는데 네. 개인 투자분들 과연 이번 주 또 좀 어떻게 지냈을까 좀 음. 궁금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사실 네네. 이번 주 시장 오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이번 주는 진짜 수요일이 가장 관건이었던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수요일. 수요일 날 네. 현물 부분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근데 선물 부분에서도 매도 포지션이 이제 잡혀서 깜짝 놀랐죠. 예, 상당히 리스키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일단 네. 미증시가 좀 끌어올려지면서 또 받치기는 했어요. 여기서 음모론 나오죠. 바이든은 주식을 분명히 할 거다. 네. 네. 그래서 파월 의장이 이제 한 번 받고 바이든 대통령이 한 번 받고 립 서비스 해주고 주가 반등하고 네. 이런 패턴인데 이런 패턴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좀 모르겠어요. 어쨌든 경고등 하나 정도는 들어왔다고 생각은 합니다. 저도 100% 공감.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 이제 주의를 하시면서 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연기금의 국내 시장 순매도도 여전해요. 어쨌든 국내 주식의 비중을 조금 이제 1%포인트 정도 늘려서 가질 수 있게 상단을 조정해주기는 했는데 아직까지는 매도가 그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기금 특성 자체가 네. 원래 지수가 높을 때는 또 팔게 돼 있는 게 기본 로직이라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섹터별로는 이제 키 맞추기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역시 이제 좀 못 갔던 게 올라와 주고 고점 종목 약간 부담스럽고 이런 패턴이 아마 다음 주, 다다음 주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부담이 좀 적은 종목을 보는 것이 관건이다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경고등은 하나 켜졌는데 또 시장에서 이게 유동성은 다시 유입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 예탁금을 보시면요, 네네. 70조 원대로 또 올라왔어요. 아, 굉장히 예탁금 중심을 되게 중시여기잖아요. 그렇죠. 예탁금은 이제 개인의 돈이 아직은 풍부하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니까. 물론 요즘에 또 IPO가 또 이제 화랑이다 보니까 그죠, 신규 상장. 네, 신규 상장했다 하면은 뭐 따상 가는 기업들 많습니다. 네네. 네, 최근 기업들도 대부분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 해서 IPO용 자금이 유입됐다. 이렇게 이제 분석하는 것도 있긴 있는데 어쨌든 주식 예탁금으로 잡히는 금액이 60조 원대로 내려왔다가 70조 원대로 또 다시 복귀는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시장의 유동성을 이제 침해하고 있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경고등은 하나 켜졌지만 유동성은 아직 좀 풍부하다. 그래서 뭐 다음 주부터 시장이 꺾인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 에 대한 의문은 있어요. 하지만 조심스럽게 좀 봐야 되는 다음 주 시장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시장의 변동성이 이번 주 지난주까지는 이제 별로 없었는데 이번 주에 변동성이 커졌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분할 매수나 이제 분할 매도를 하시는 전략으로 리스크를 좀 분산시킬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럼 대표님은 이제 한 주 동안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경고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사실 저는 음모론을 하나 펼치면 바이든이랑 파월 의장이랑 다 위기를 느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위치에 있으면 네. 주가가 올라가는 게 좋겠죠. 좋죠. 네. 근데 사실은 이게 원래 말을 많이 한다는 거는 결국 불안하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인플레이션 리스크, 물가 상승 리스크가 있고요. 네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금리 인상 리스크가 분명히 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든 잠재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점점 약발이 안 먹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한 번, 두 번까지는 괜찮지만 세 번부터 이제 불안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이 얼마나 그 말에 대해서 믿냐, 네, 신빙성 그렇죠. 있게 듣냐, 이 부분인데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게 되면 신뢰가 좀 떨어지긴 하겠죠. 그렇죠.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또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항상 제가 들어요. 삼성전자 쉽지 않다. 이제 삼성전자 시가총액 500조 딜레마라고 하면서 계속 삼성전자 아쉽지만 조금은 늦어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 대한민국 최초는 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런가요? 왜냐면 삼성전자 다 간다고 할 때 저만 안 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주도 좀 지지부진했죠. 왜냐하면 그 500조의 딜레마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또 하나가 그 풋옵션이 저도 되게 걱정됐던 게 이제 같은 관점이었던 것 같아요. 풋옵션이라는 건 하락을 방향을 보는 포지션인데 외국인이 4월 21일 날 대규모 순매수가 나와가지고 네네. 이거 잘못하면 하락장 갈 수 있겠다. 근데 바이든이 구출한 겁니다, 이거는. 이건 진짜
개인 투자분들 이번엔 바이든한테 고마워하셔야 돼요. 그리고 미국 증시가 왜 제가 위험했다라고 그러냐면 5일선 이탈하자마자 바로 12선 이탈했어요. 11선 이탈하면 21선이랑 갭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술적 분석에서는 이 폭락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어요. 근데 딱 그걸 느낀 거야. 그러면서 느낀 거죠. 말 잘해야지. 느낀 건데 네. 그 부분 때문에 일단 반등이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이번 시장 보게 되면 바이든이 혼자 다 했다.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유동성을 볼 때 그 가상화폐 시장을 어쨌든 좀 보시잖아요. 아 그렇죠. 네, 요즘에 가상화폐가 조금 안 좋기는 해요. 네네. 네, 비트코인이 이제 우하향 추세를 좀 보이고 있는 네네. 다음 주까지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추세를 깬다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아 네네.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가상화폐 쪽이 좀 흔들린다라는 것은 시장의 유동성에 대해서 좀 의심을 품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시장을 보시는 분들은 가상화폐 가격의 추이를 보시는 것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도 100% 공감합니다. 요즘에 제가 입맛이 별로 없습니다. 왜요? 이게 모르겠습니다. 더워서 그런가요? 요즘에는 네. 그러니까 제가 원래 4끼 정도 먹었는데 4끼를 먹는다는 건 뭐냐면 아침, 점심, 저녁에 네. 그다음에 약간의 이제 미팅이 있을 경우 4끼를 먹는다는 거예요. 음. 근데 요즘에 이제 먹는 양이 줄어든 게 아무래도 어쨌든 간 좀 많이 복잡한 일들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뭐 복잡한 일이 있어요. 뭐 복잡한 일이라는 것은 항상 그 시장 고민 시장 고민. 그리고 또 우리 그 시청자님들을 어떻게 더 잘해드려야 될까에 대한 고민 네네. 예 이렇게 좀 무마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그 어쨌든 요즘에 이렇게 밥맛이 없는 시즌이라고 그러죠 봄이. 근데 그 와중에 또 어떤 좀 별미를 소개해 주셨었나요? 네, 제가 이제 텔레칩스 가지고 왔었는데 뭐 흐름이 뭐 나쁘진 않았어요. 한 2, 3% 정도 이제 상승 추세를 조금 보이다가 수요일 날 이제 폭락할 때 살짝 밀렸다가 다시 이제 추세를 회복하려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도 뭐 매력은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시간을 통해서 언급드리는 종목들 시간이 걸려도 어쨌든 거의 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뭐 V원텍 이것도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상승 추세 다시 만들 수 있고 KTNG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 제가 장기 종목으로 말씀드린 건데 생각보다 좀 빠르게 움직이기는 했어요. 그래서 뭐 빨리 움직이든 늦게 움직이든 시간을 두고 움직이든 어쨌든 네,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뭐 텔레칩스도 계속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때 그 스마트홈 솔루션 그리고 차량용 AP 네,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급 증가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부분이고 저는 자율주행 시장 확장에 대한 믿음을 네, 아직 저버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해서 언급들 계속 나와요. 검색해 보시면 그 저명한 인사들이 돌아가면서 그 자율주행 시장 성장할 것이다 이런 말 한마디씩 툭툭 내뱉친단 말이에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투자 심리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완만한 우상향 추세를 타고 있고 이제 박스권 상단 구간까지 거의 왔는데 이제 오기 전에 살짝 꺾여서 이제 상단까지는 아직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상단을 돌파하고 갈 수도 있지만 일단은 제가 제시해드린 목표가가 2만 원 선이었으니까 그 정도 선까지 한번 노려보시는 관점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고 근데 주식은 어쨌든 수학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뭡니까? 주식이요? 네. 주식은 그냥 복합적인 공학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네. 굉장히 이제 복합적이에요. 주식은 워낙 복잡하고 워낙에 많은 매매 참여자들이 매매를 하고 서로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그만큼 또 분석이 어렵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제시해드린 이제 목표가나 이런 것들이 뭐 한 호가, 두 호가가 미달하거나 넘어간다라는 것은 뭐 크게 의미는 없죠. 그러니까 어차피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표가 10,000원 하면은 무조건 10,000원에 딱 팔아라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상황과 어떤 그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죠. 그렇죠. 그냥 그 정도 근처인 거예요. 그러니까 10,000원이면 9,900원일 수도 있고 1,100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가라는 것은 약간 너프하게 몇 호가 정도는 이제 크게 이제 뭐 이게 좀 유연하게 좀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목표가 2만 원이라고 했을 때는 뭐 19,900원에서 매도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식의 대응은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이 배우시고 그런 유연함을 가지려면 또 공부를 해야 되니까 또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자료들을 많이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이제 지난주 종목 한번 리뷰해 볼까요? 전 디지털 대성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괜찮은 흐름이었어요. 이게 변동성이 좀 크더라고요 보니까. 네, 요즘에는 제가 거의 뭐 드리는 것마다 다 수익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네네. 그 코로나19로 인터넷 강의주 지속적인 투각이 되고 있고요. 네, 요즘에 재확산 되고 있죠 코로나가. 네, 그렇죠. 지금 사실은 뭐 700명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사실 건강 많이 조심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건강해야 주식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영업이익 이제 100억 이상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좀 눌렸을 때 이제 매매 포지션을 봐니까 반등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뭐 텔레칩스나 디지털 대성에 그런 것 같아요. 결국은 시장에서 원하는 답을 갖고 있는 종목들. 네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원하는 답이라는 건 트렌디하다라는 부분이어야 될 것 같은데 그 트렌디한 부분을 갖고 있어서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텔레칩스나 뭐 디지털 대상 모두 다 뭐 나쁜 종목은 아니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약간 가벼운 종목들 보시는 전략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공매도가 이제 5월 3일 날. 가볍다는 건 이제 좀 변동성이 큰 종목. 네, 그게 좋은 표현일 것 같습니다. 변동성의 큰 종목들을 보셔야 될 것 같고 5월 3일 날 또 공매도가 부활하기 때문에 지금은 좀 큰 종목들에 대해서는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은 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개인 투자분들께서 가장 좋아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 이게요? 맛집 네. 소개보다요? 맛집 소개보다 항상 조회수가 위에요. 아 조회수. 우리 조회수로 따지잖아요. 아니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네. 이게 최고 최악의 맛은 이제 변동성이 좀 크거나 급등하고 급락한 거를 하다 보니까 네네. 아무래도 이제 급등하고 급락하면 더 신경이 쓰이잖아요. 우리 종목도 어떻게 보면 시청자님들이 급등하는 종목을 더 원할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대응이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 방송적인 부분에서.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 최고의 종목 이번 주는 어떤 거 가져가셨습니까? 네 이번 주는 제가 테스나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그 뭐 많이 올랐다고 뭐 무조건 최고의 종목이다 이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종목으로 선정을 했을 때는 그와 파생해서 뭔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을 때 네네. 엮어서 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테스나 물론 흐름도 좋았습니다. 그 테스나가 비메모리 반도체 테스트 전문 업체인데 이 비메모리에 대해서 말을 좀 제가 하려고. 비메모리, 네. 메모리의 반대.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갖고 왔어요. 네네. 네, 비메모리니까 메모리가 아니라는 거니까 그쵸. 반대만. 왜 잠깐 생각하게 되지 내가? 네, 맞아요.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라고도 합니다. 그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의 강국. 삼성전자, SK하이닉스, D램, 낸드 꽉 잡고 있죠. 그렇죠. 황해법 해가지고 막 네. 저장 용량 뭐 이런 얘기 엄청 그럼요. 했잖아요. 따라올 데가 없어요. 그렇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아, 그만큼 대단한 기업입니다. 경제를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저는 이제 자부심을 많이 느껴요. 한국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그 부분은 느껴요. 왜냐하면 한국인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면 애국심을 안 가지면 살 수 없으니까. 네. 이건 별로 안 좋은 표현인데? 아니요, 좋은 표현입니다. 네, 어쨌든 한국이 되게 작은 나라잖아요, 사실. 네, 맞습니다. 식민 지배도 당했고, 그렇죠. 심지어 분단이고, 그렇죠. 우리나라는 땅에서 나는 것도 없어요. 없죠. 석유도 안 나요. 그죠. 북한이 그나마 좀 광물도 있고. 예, 그래서 뭐 파먹을 것도 없지, 땅도 좁지. 인구 밀도만 높은 그런 나라인데 네네. 그런 나라에서 이제 수출을 기반으로 이렇게까지 경제 성장을 이뤘다는 게 사실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기업으로 따지면은 그만큼 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많은 역할을 해줬다. 국가 발전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어쨌든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굉장히 강하죠. 하지만 비메모리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미미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성장하게 되는 분야는 메모리, 비메모리 같이 성장을 한단 말이에요. 네네. 지금은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 뭐 공급 부족, 성장 이 부분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는데 앞으로 4차 산업 관련해서는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거예요. 지금 예상하고 있는 시장 규모는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4배 이상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그 부분이 많이 클 것이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비메모리에 대한 드라이브를 굉장히 강하게 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을 장기적으로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테스나가 지금 말씀드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튼튼한 고객사를 확보했다는 것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죠. 든든한 지원군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발주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됐을 때 적은 규모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대규모로 이제 발주라든지 이런 소식들이 나오는 것이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요. 그 작년에 1,500억을 투입해서 설비 증설과 장비를 추가적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설비를 증설하고 추가적으로 장비를 산다는 거는 뭐예요? 그만큼 호황이 올 것을 예상하고 설비 투자를 진행하고 공장 가동도 100%로 이제 빵빵 돌리고 이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외형 성장에 따른 매출액, 영업이익 상승에 대한 기대감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실적도 좋아요. 그래서 실적을 한 2, 3주간 계속 강조를 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실적으로 배신당하지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오늘은 이제 실적이 좀 괜찮은 종목으로 선정을 했어요. 매출과 영업이익이 같이 우상향을 한다.
가장 좋은 거 아니겠어요? 아, 제일 좋습니다. 네, 매출과 영업이익이 같이 늘어나는 거.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가장 성장하는 기업 중에 하나고 그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니까 이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단기 급등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약간 방향성을 탐색하는 구간이라서 아마 다음 주 정도에는 살짝 눌리거나 횡보 정도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정도의 건전한 기간 조정 이후에는 다시 한번 튈 수 있을 것으로 보니까 조정이 조금 나올 때는 한번 관심 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와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들 이거 포털에 검색해 보시면 또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 종목 중에서 튼튼한 고객사를 어디가 갖고 있는지, 실적이 나오는 기업은 어딘지, 그리고 기술적으로 부담이 없는 종목은 뭐가 있는지 요 세 가지만 확인을 하셔도 종목 선별하기 좋아요. 그런 종목들 사시고 편안하게 가져가시면은 남들보다도 좋은 수익 누릴 수 있다라고 보니까요. 테스나를 비롯해서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섹터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최고의 맛 대표님도 좀 그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내용으로 가지고 오셨나요? 그렇죠. 도움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일단은 저는 비메모리 반도체의 가장 큰 장점이 하나가 그런 것 같아요. 마진율이 크다. 메모리 그죠, 그죠. 반도체 대비. 그래서 맞아요. 잘만 만들어 놓으면 이건 뭐 최고입니다. 음. 그리고 테스 하는데 자꾸 왜 그 테스형이 생각나는지. 테스. 그 애들이 테스 관련주로 테스 하면서 갔잖아요. 네? 진짜 그러면서 갔어요? 예전에 테스 노래 때문에 네. 테스 관련된 종목인데 테스가 나온 거예요. 어. 그래서 테스가 갔습니다. 그때 그럼 장비주 테스랑 이 지금 테스나가 같이 갔어요? 테스나 갔는지까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테스까지만. 테스까지만. 네네. 저가 오늘 갖고 올 거는 뭐냐면 그 EID라는 종목을 최고의 종목으로 갖고 왔어요. 사실 이제 오늘 좀 성향이 좀 반대인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재무 구조가 좋지는 않아요. 이 종목은? 네, 그렇죠. 근데 러시아 코로나 백신 스푸트니크 V 발음하기 어렵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핫해요, 그게. 네, 그래서 요즘에 러시아 여행 패키지 상품도 있대요. 그러니까 러시아에 여행을 가게 되면 스푸트니크 V를 맞을 수 있는 거야. 그래요? 그래서 유럽에서 독일 이런 데서 그러면 외국인도 가서 이제 처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 가서 돈 주고? 네, 돈 주고. 그러니까 그 여행 상품입니다. 아, 그걸 맞고 여행을 하고. 그 여행 상품에 이제 그 접종이 이제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네네네. 어. 정말 진짜 세상이 왜 이런지. 그래서 위탁 생산하는 한국 코러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지분을 투자해 놓은 게 EID예요. 그래서 EID가 최근에 이제 두각을 받고 오늘 뭐 급등도 하고 상한가까지 갔거든요. 네네. 그 유류나 뭐 DMS, 한국 화장품 제조, 수출업, 뭐 이노베이션 여러 가지 유통사업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 중에서 오늘은 뭐 EID, 뭐 이트론 이런 종목들이 결국은 그 스푸트니크 V를 러시아에서 우리나라로 가서 뭐 위탁 생산도 해주겠지만 한국에도 뭐 어떻게 보면 러시아 거로 승인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상승을 했고요. 사실 요즘에 이제 그 뉴스 보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백신이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 그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 이제 부작용 논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왔고, 근데 실제로 혈전 관계가 있다 이렇게 발표도 나왔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방에 대한 이득이 많다고 하니까 뭐 처방은 하겠다 뭐 이런 식이죠. 네, 근데 이제 많은 뭐 이거는 각자의 판단이기 때문에 뭐 제가 어떤 이야기를 더 깊이 드릴 수는 없겠지만 좀 불안해하는 부분은 사실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거래소 종목입니다. 그래도 그리고 부채 비율 60%밖에 안 되는데 이거의 가장 큰 단점은 7억주예요 주식수가. 7억주. 네. 많네요. 네, 많다 보니까 네. 뉴스가 뭐 세게 연달아 가면 가긴 가는데 결국은 또 하락으로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제가 오늘 또 이렇게 격언 하나 남기면서 네. 그러면서 또 우리 우리 뭐 격언이에요. 뭐 그거 다 아는 말이 명언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주식시장에 쓸 수 있는 부분인데 네. 또 이런 다양한 정보도 또 참여하고 또 궁금하신 분들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저와 함께 공부하고 싶다, 저에게 뭐 정보들을 많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래서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방에서 교육 관련된 내용들, 많은 주식 관련된 이슈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하시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리니까 그 링크 받고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QR코드나 문자를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대표님의 그 해안을 좀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참여할까요? 매주 일요일 저녁입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지금 저희 이데일리 맵에서 네. 함께하고 그 있습니다. 주제 언제 바뀌는지 제가 볼 거예요. 네,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가장 궁금한 거는 급등하는 종목 무엇인가. 아니, 저 결국은 종목이 가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죠. 그 중에서 또 그냥 가는 거 말고 급등하는 거 궁금해하시죠. 급등하는 거. 그래서 그런 로직들에 대해서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8시부터 9시까지 이데일리 맵으로 오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최악의 맛 또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주에 네. 그 올라간 종목으로 최악의 맛을 갖고 왔다고. 네, 그죠. 반전 네, 한번 봤잖아요. 하셨잖아요. 네. 네. 근데 이번에도 살짝 그런. 올라갔나요? 그러니까 급등했다가 반등을 또 세게 보였어요. 궁금합니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최악의 맛을 하기는 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뭐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이제 가지고 왔는데, 되게 동전주에 대한 성격을 또 갖고 있다 보니까 이 동전주는 사실 뭐 단타를 잘하면 큰 수익을 볼 수도 있긴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모든 단타 그 프로들이 다 붙죠. 네, 그렇죠. 네. 이게 동전주는 1원씩만 올라도 이게 많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살짝만 이제 건드려서 10% 15%가 막 급등하고 이런 상황이 이제 많이 발생을 하는데, 동전주는 사실 뭐 단타를 치신다면은 굳이 말릴 생각은 없지만은 잘못해서 이제 단타를 쳤는데 물렸어, 예를 들어서 10% 20% 마이너스. 네네. 근데 그렇게 돼서 이제 가져가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쵸. 예, 보통 동전주는 적자거나 네. 말씀하신 대로 주식수가 엄청 많거나, 그렇죠. 주식수가 많다는 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많았던 종목은 거의 없어요. 네네. 하다 보니까 많아진 거예요. 왜 많아졌을까? 증자, 그렇죠. 채권. 예, 네. 유상증자 뭐 이런 거 전환사채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부분들로 주식이 왕창 늘어나다 보니까 주가도 떨어지고 동전주까지 가고, 거기다 적자 되니까 이런 부분도 리스크고, 그래서 동전주인 거거든요. 그래서 동전주 중에서 우량한 주식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의하자라는 관점에서 일단 가지고 왔고요. 소리바다가 이번 주 이슈가 있었어요. 감자를 했어요. 감자를. 제일 싫어하는 거죠. 그 개인들이. 네, 그래서 20대 1로 감자했으니까 비율도 굉장히 센데, 사실은 그 자본을 감소시키는 행위는 재무적인 거지 이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회사에 돈이 들어오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본 잠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본금을 축소시키게 되면은 피할 수는 있어요. 일단은 뭐 회계적으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감자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사실은 감자 자체가 회사의 펀더멘털을 갉아먹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하지만 감자를 했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회사 사정이 안 좋구나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재무 구조가 좋은데 감자를 하는 기업은 없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리스크하게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소리바다는 사실 기업적으로는 많이 아실 거예요. 그렇죠. 특히 뭐 한 30대 네. 들은 거의 다 알겠죠. 네, 그래서 30, 40대 분들은 다 아실 테고 사용도 아마 거의 해보셨을 거고. 그렇죠. 이제 음원 중에 최강자였죠. 맞아요. 그래서 MP3 시절에. 네. 지금 MP3 안 쓰잖아요. 그렇죠. 저희 이제 그 아이리버 MP3. 네.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 최고였죠. 네. MP3 파일 다운의 90%를 소리바다가 장악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화랑기였죠. 완전 화랑기였죠. 네, 그때 소리바다는 정말 엄청나게 유명을 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가 터졌냐면 음원 저작권 문제가 터졌어요. 맞아요. 그 지금 불법 다운로드 이런 부분이 거의 다 막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당연히 이제 보호 받아야 되는 권리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소리바다가 좀 휘청휘청 거리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MP3를 쓰시는 분들이 거의 이제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사실상 이제 좀 몰락의 길로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요즘엔 뭐 핸드폰으로 음악 듣고, 대표님 근데 음악 잘 안 들으시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이제 뭐게 가사가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은 정신이 없어가지고. 클래식 들으세요 그러면? 예전에 클래식을 들었는데 네. 더 예민해지는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이제 저는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네. 그냥 그 뭐 이렇게 좀 센 노래인데 네. 가사 없는 거. 센 노래라는 것은 뭐 좀 빠르거나 템포가? 네, 예를 들면은 그 뮤지컬 노래인데 네. 가사 뺀 어떤 그 심포지엄 같은 것들. 그렇게 하면 이제 마음을 올려주면서 네. 생각을 안 하게 되니까 그런 경우를 굉장히 좀 중시 여깁니다. 제가 음악 듣는 걸 이제 한 번도 제가 본 적은 없어서, 근데 네네. 음악에 대해서 상당히 고상한 면이 있으시네요. 생각을 하게 돼서 그렇습니다. 저랑은 반대네요. 저는 네네. 가사가 무조건 있는 걸 좋아합니다. 네, 저는 언어적인 부분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일에 방해가 되더라고요. 그쵸. 가사가 있으면. 네, 가사가 있으면. 맞아요. 네. 딴 얘기로 갑자기 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몰락하게 됐고요. 그래서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적자를 계속해서 보이는 그런 환경들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지금은 음원 스트리밍 시장의 점유율이 4% 정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4% 정도로 이제 많이 떨어졌고, 지금 1위는 이제 그 과일,
멜론. 맞아요. 네. 네. 과일 이름으로 이제 그 업체가 시장을 좀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뭐 KT뮤직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좀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은 지금 음원 업체들은 또 유튜브랑도 싸워야 돼요. 그렇죠. 네, 유튜브에서도 이제 음악 듣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네, 그러네요. 켜놓고. 무제한 거기도 재생이 되니까. 맞아요, 맞아요. 아, 무제한으로 재생되고 뭐 100곡, 200곡, 뭐 70년대 가요, 80년대 가요, 클래식, 트로트, 뭐 말씀하신 이런 그런 음악들도 다 있습니다. 유튜브에는. 그러네. 광고 보기만 빼면은 네, 대단한 거네요. 그렇죠. 네. 그거 무료로 듣는 거 아니에요, 사실상.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요즘 음원업체는 사실 음원업체끼리뿐만 아니라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와도 아프리카 TV가 될 수도 있죠. 경쟁을 하는 구조인데 그 부분에서 어쨌든 살아남지는 좀 못했어요. 지금 기술적으로 우하향 추세가 좀 이어지고 있고 매물대 부담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소리바다 앱이 뭐 디자인상을 수상했다 이런 이슈도 있긴 있었어요. 그런 건 이제 긍정적인 이슈일 수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이 펀더멘털을 바꿀 수 있지는 않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기술적으로는 좀 추가 반등을 노릴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너무 오래 보유하는 것은 좀 리스크가 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동전주는 어쨌든 주의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끝으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은 이제 좀 맛이 없었던 종목 뭐가 있을까요? 저는 PHC라는 종목 가지고 PHC. 네. 네, 좀 생소한 종목인데. 사명 변경한 종목인데요. 사실은 이게 제가 똑같은 것 같아요. 동전주의 그 가장 큰 단점은 결국은 증자나 채권을 통해 주식수가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많아지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이 PHC 같은 경우도 560억 규모의 주주 배정 실권주 일반 공모를 합니다. 증자라는 거죠. 가장 안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저도 제일 싫어해요. 유상증자. 네. 진짜 최악인 것 같아요. 제3자는 괜찮습니다, 저는. 제3자는 괜찮죠. 네. 물량 풀리는 거에 대한 부담도 적고 하니까.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오히려 좀그 회사랑 협력해서 오래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오히려 이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훨씬 많죠. 그렇죠. 음. 제3자 증자 말고 일반 유상증자라는 부분. 맞아요. 예. 그 규모도 워낙 크다라는 부분. 음. 이 부분은 결국은 뭐 바이오 산업을 더 적극적으로 하고 유통 사업이나 임대업 사업을 영위하려고 하는 부분이긴 한데 일단 뭐 코로나 진단키트를 만들다 보니까 뭐 공장을 더 만들어서 뭐 진단키트를 만들겠다 이런 포부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간다 하더라도 여기서 하고 모멘텀이 좋아서 갈 수도 있잖아요. 돈이 들어왔으니까. 그죠. 근데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일반 유상증자의 가장 큰 단점은 여러 명한테도 뿌려지겠지만 보호의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딱 풀려버리면 그냥 바로 다 나올 수 있는 물량이에요. 맞아요. 제3자 증자 같은 경우 1년간 최소 보호의 수가 묶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메리트 있다라고 보는데 이 부분은 좀 리스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오늘은 최악의 맛이 좀 비싼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은. 네. 주식수 많이 늘어나는 종목, 그 시장에서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이제 동전주. 동전주 안 좋아합니다. 네, 동전주를 주의하자.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덧붙이면 이제 신규 상장주가 보호예수가 걸려 있잖아요, 많이. 그쵸. 대부분 6개월은 봐야 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종목별로 그게 또 좀 다르잖아요. 예수 기간이 예, 다르죠. 1개월만 예수되는 것도 있고요. 네네. 뭐 1개월, 3개월, 6개월 뭐 나눠서 풀리는 것도 있고요. 네네. 그래서 신규 상장주를 만약에 접근을 하신다면 반드시 이제 보호예수가 언제 풀리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럼 보호예수 풀리는 그 날만 주의하면 되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보호예수가 풀리는 날이 가까워 오면 그것 자체도 이거 물량 나오지 않을까 해서 물량이 먼저 나오는 주식은 선반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한 2달 정도 또 영향을 받죠. 왜냐하면 한 번에 안 팔거든요. 또 갈 것 같거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한- 나눠서 팔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신규 상장주는 저는 그래요. 한 1년 정도 야생마와 같으니까 좀 야생마. 길들이고 나서 하자. 어딜 그 튈지 표현이 모르잖아요. 괜찮네요. 네. 네. 맞아요. 그렇게 신규 상장주도 물량이 풀릴 수 있는 리스크가 있으니까 네. 뭐 유상증자 얘기가 나왔길래 그렇게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자, 이 입맛 없는 이 시간, 입맛 없는 이 더위, 네. 입맛을 차서 줄 오늘 발음이 잘 안 되는데요. 네네. 그 맛집 네.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아니 저는 입맛 괜찮아요. 입맛 괜찮아요? 네. 시청자분들도 다르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저 뭐. 케바케입니까? 네, 케바케죠.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네. 또 기법과 함께 갖고 오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PPT를 통해서 네네. 한번 확인을
해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도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떤 기법 매매를 가지고 왔냐 한다면 골든크로스 매매법인데 골든크로스는 사실은 뭐 주식하시는 분들이시라면 다 아실 만한 금의 크로스인가요? 네. 정배열로 만들어지는 시점에서 이제 공략하는 거죠. 그 반대말이 이제 데드크로스고 그래서 교과서적인 내용이긴 해요. 하지만 기본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죠? 네네. 네,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기본이 탄탄해야 그걸 응용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기본적으로 모두 다 알려져 있는 매매법이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자라는 관점에서 골든크로스 매매법을 한번 가지고 왔고요. 정의 설명은 좀 필요하겠죠. 골든크로스가 한번 뭐냐? 그러면 골든크로스가 나올 때 사는 게 골든크로스 매매법입니다. 결국 설명을 써드렸는데 골든크로스 발생 타이밍을 노려서 매수하는 전략입니다. 골든크로스가 뭘까? 밑에 보시면 그 단기 이동평균선이 중장기 이동평균선을 아래에서 위로 뚫고 올라가는 것, 이게 바로 골든크로스의 정의입니다. 그 반대말은 데드크로스니까 반대로는 이제 그 단기 이평선이 중장기 이동평균선을 위에서 아래로 뚫고 내려가는 것, 이게 이제 데드크로스고 골든크로스는 밑에서 위로 뚫고 올라오는 것, 이게 바로 골든크로스죠. 근데 주식은 언제나 밑에서 위로 뚫고 올라오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위에서 밑으로 그 내려간다는 것은 뭐 매물이 나온다는 거니까. 그래서 정배열로 전환되는 시점이고 주가가 반등을 시도하는 초입 구간. 이제는 주가가 배열이 좀 바뀌는 구간. 그 구간을 골든크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노려서 매수하는 게 바로 골든크로스 매매법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동평균선의 개념도 한번 잡았어요. 이동평균선은 일정 기간 동안의 주가를 산술평균하는 값인 주가 이동평균을 차례로 연결해 만든 선, 이게 바로 이동평균선이죠. 모든 분들이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주가와 거래량, 거래 대금 이런 것들은 매일 변하지만 방향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치화한 것이 이동평균선입니다. 결국은 주가의 추세를 보기 위한 것이 이동평균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매일 종가를 이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네, 매일의 종가를 이으니까 이동평균선도 주가에 따라서 계속 조금씩 이제 바뀐다고 보시면 되는데 삼성전자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이동평균선을 제가 표시해 놨어요. 이 검은 선이 5일 이평선, 빨간 선이 20일 이평선, 그리고 이 초록색이 뭐 60일 이평선인데 보시면은 이제 주가가 올라가게 되니까 5일선이 21선을 뚫고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 말은 최근에 5일간 이제 매수한 사람의 평균 단가가 최근 20일간 매수한 사람의 평균 단가보다 높아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매물에 대한 소화를 끝내고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5일선을 타고 이렇게 쭉 올라가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경계 신호는 뭐예요? 5일 이평선이 20일 이평선을 뚫고 내려온다. 네, 그러면 그때부터는 좀 경계 신호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최근에 매수한 사람들이 살짝 물릴 수 있는 그런 가격까지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정배열 구간에서는 종목을 홀딩하시면서 계속해서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이제 골든크로스는 여기서 뭐예요? 이 검은 선이 이제 5일선이니까 검은 선이 60일, 20일 다 뚫고 올라오죠. 이런 시기가 골든크로스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삼성전자를 이 시기에 매수했을 때는 이렇게 5일선을 타면서 주가가 좋은 흐름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이동평균선은 사실 모든 차트에 다 적용할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는 알고 가셔야 되는 개념이라고 봐요.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리면요. 단기 이평선이 중장기 이평선을 상향 돌파할 때 매수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일선이 60일도 뚫고 20일도 뚫고 이제는 종목이 갈 겁니다 라는 신호를 이동평균선으로 주는 거죠. 그래서 요 돌파하는 시점을 골든크로스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 시기에 이제 매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이버인데 이게 보면은 여기는 이제 역배열이라고 해서 장기 이평선이 위에 있고 단기 이평선이 밑에 있죠. 근데 이런 시점에서는 매수를 하면은 당연히 안 되겠죠. 네, 주가가 더 떨어지니까. 근데 요 구간부터 5일이 21선을 뚫고 가니까 이거 투자 심리가 좀 개선이 되는데 하다가 이제 장기 이평선까지 또 뚫고 갑니다. 이런 위치에서는 골든크로스가 딱 나왔구나. 골든크로스가 나온 시점에 매수를 해주시면 되죠. 첫 번째 자리에서는 안 되나요? 첫 번째 자리도 가능합니다. 네, 네네. 이것도 이제 골든크로스는 맞아요. 하지만 웬만하면 이제 20일 이평선뿐만 아니라 뭐 60일이든 120일이든 다 뚫어내는 게 더 좋기는 하죠. 그래서 여기서도 골든크로스가 되니까 매수를 해볼 수도 있어요. 좀 빨리 하실 분들은. 하지만 좀 더 확실하게 가려면 이런 중기 이평선까지도 더 뚫어내는 시기까지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시면 조금 더 안전하게 매수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위치에서 이제 매수를 하게 됐을 때 여기죠. 여기서 보고 5일선 타면서 쭉 올라갔습니다. 수익률로는 한 20-30% 정도까지는 볼 수 있었던 매매법입니다. 대형주에도 되고 중소형주에도 되고 다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널리 쓸 수 있는 방법이라서 범용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카카오도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은 개념이죠. 단기 이평선이 중장기 이평선 밑에 있었어요. 여기서 치고 가면서 1차 골든크로스가 나왔고 그다음에 여기서 2차 골든크로스가 나왔습니다.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장기 이평선까지 뚫으면 더 좋으니까 그래서 이 위치에서 조금 더 정확한 신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매수 이후에 역시 5일 이평선을 타면서 쭉 가게 됐습니다. 이 위치에서 이제 매도 타이밍을 잡으려면 뭐 5일 이평선을 종가로 깰 때 이렇게 잡아도 돼요, 그죠? 5일 이평선을 종가로 깰 때, 종가까지 안 깼기 때문에 여기서는 계속해서 가져가는 상황이 됩니다. 이걸 정배열이라고 하죠. 정배열을 만들고 아주 이쁜 모양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골든크로스에 해당하는 그 종목인데 맛집 종목이죠. 한익스프레스입니다. 한익스프레스. 사명에 그거 나와 있어요. 뭐 하는 데인지. 익스프레스. 네, 익스프레스를 하는 데라고 보시면 되는데 육상화물 운송과 국제운송 주선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 수출 지표 굉장히 잘 나와요. 네, 네. 네, 그리고 글로벌 무역도 아주 잘 돼요. 저 약품만 움직이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해운주도 갔고 조선주도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물류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이 꾸준하게 주목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 화물과 벌크 화물. 벌크 화물이라는 것은 그냥 막 쌓아두는 거, 뭐 석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르는 것을 이제 벌크 화물이라고 하고요. 그냥 방산품, 방산품, 그다음에 항만 물류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장기적인 주가 조정 후에 바닥권 탈피를 이제 막 시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오늘 말씀드린 골든크로스죠.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전환하는 초입 구간이다. 항상 대부분의 이제 주식 투자는 그 뭔가 힘이 바뀌거나 그죠? 균형이 바뀌거나 이런 점을 찾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을 잘 찾게 되면은 짧은 시간에도 수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전환됐다는 것은 이제 시장의 투자 심리가 안 좋았다가 좋아지는 쪽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 시기가 골든크로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가격 전략을 보면 매수가는 6,400원 이하 정도, 그리고 목표가는 7,20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한 6,000원 정도 보는데요. 역시 차트를 봐야겠죠. 차트가 어떻게 골든크로스를 그렸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한익스프레스인데 변동성이 좀 큰 종목이긴 해요. 네, 급등락 하다가 여기서 바닥을 쫙 그리다가 5일 이평선이 20일 이평선을 뚫어냈고요. 그다음에 60일 이평선을 뚫어냈고 장대 양봉 한번 뽑은 다음에 눌림을 줬다가 이때 이제 장대 양봉이 이번 주에 음봉이죠. 한번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 눌림을 줬어요. 그래서 눌림을 충분히 줬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아마 조정받고 다시 한번 상승하는 힘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고점을 쳤다가 충분히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안정적인 상승을 좀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익스프레스 오늘의 골든크로스 종목으로 소개해 드렸으니까요. 다음 주에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자리로 돌아가 볼까요? 네. 근데 정말 좀 재미있는 게 항상 바닥인데 좀 급등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오티아인 같은 경우는. 네, 그게 사실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성격이 좀 보수적이어서 웬만하면 손해보는 게 싫어요. 그래서 고점에서 따라잡는 것보다는 저점에서 사면은 시간이 좀 끌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궁극적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을 최대한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대표님 맛집, 맛있는 종목 한번 살펴볼까요? 사실 저는 굉장히 좀 한익스프레스의 차트는 멋있다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고요. 네네. 어쨌든 많은 개인 투자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어떤 차트를 봐야 되는지. 저도 그러면 좋은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네. 세운메디칼. 세운메디칼. 네, 차트가 좋다는 건가요? 차트는 눌림이 좀 나왔고요. 근데 이제 가장 매력적인 것은 뭐냐면 또 이게 회사가 좋아지고 영업이익이 좋아지고 실적이 좋아지고 스토리가 있고 이겁니다. 네. 요즘에 제 종목이 마음 편하다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왜 그러냐면 결국은 좋은 종목은 간다라는 기본 법칙이 주식에서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가게 되는데, 세운메디칼 같은 경우는 국내 이제 주요 병원 및 해외 의료기기 업체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이제 대한민국에서 사실 제약 바이오에 대한 로직은 임상 3상까지 갈 수 있을 거에 대해서 의구심이 항상 퀘스천이 맡겨요. 근데 제약 바이오에 무엇이 섞느냐? 결국은 제약 바이오 제조업을 섞으면 대한민국은 특화됩니다. 제조업 기반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료기기, 특히 해외 시장의 의료기기를 납품한 업체는 굉장히 매출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해외에서도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라면 믿고 쓰는 제품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의료기기는 특히 뭐 싼 거 비싼 거보다는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를 갖게 되고요. 네네. 특히 이제 의료 흡입기라든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주입용 카테터, 뭐 튜브 등을 제조 수입 판매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관련된 이슈로도 두각을 받을 수 있는 게 백신 주사기. 주사기를 생산하나요? 네, 그렇죠. 근데 주사기가 정말 많이 나가죠. 그 일회용이잖아요. 일회용입니다. 네. 그리고 한 번만 맞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예, 지금 2번 이상 맞았는데 전 세계가 맞아야 됩니다. 그럼 결국은 좋은 주사기, 또 좋은 바늘 이런 부분들에 대해 이슈가 될 건데 당연히 세운메디칼은 앞으로 두각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라 보여지고 있고요. 매수가는 5,760원 제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10원 단위까지. 예, 충분히 가격을 조정을 받고 예, 지금 올라가고 있는 우상향 모습이기 때문에 매력적이고 오히려 이 종목은 내려오면 오히려 감사합니다예요. 오히려 내려오면 땡큐. 내려오면 땡큐 그죠? 올라가면 좀 아쉬움 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6,540원, 현재가는 5,000원인데 시장 트렌드한 종목이고 많이 못 간 종목이다. 이렇게 좀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오늘 두 종목 다 좀 요즘에 트렌드한 종목 많이 갖고 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트렌드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중요하고 이 트렌드가 뭐냐, 어떻게 해야 트렌드를 잡을 수 있냐, 이걸 한마디로 설명 못 드리는 게 되게 아쉬워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경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개인 투자분들께서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HTS의 특징주 네. 그리고 그날 급등한 종목들 이런 것들만 정말 매일매일 꾸준히 보셔도 그 트렌드를 어느 정도는 따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되실 때 장 마감하고 그날의 특징주, 뭔 이슈가 있었는지, 어떤 섹터가 강했는지, 그 섹터가 왜 강했는지, 그럼 지금 강했던 섹터의 파생에서 뭐가 더 강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상상하고 연구하시다 보면 이런 흐름들을 천천히 잡아나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공감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제 테마에 관련된 부분인데 테마 관련하면 꼭 영화가 생각이 나요. 영화요? 네, 무슨 예전에 영화? 테마 여행 뭐 이런 예전 프로그램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옛날 사람이네요. 네. 그런가요? 네. 근데 요즘에 이제 테마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장르, 분야 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의 주목해 봐야 할 명화는 뭡니까? 네, 오늘은 제가 좀 그 시야를 넓게 가서 네, 우주항공 테마로. I'm your father. 네. 그것도 좀 옛날 사람이네요. 그런가요? 네. 우주항공 테마인데 그 스페이스 X 달 착륙선 개발 사업자 선정 이슈가 있었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제 전기차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네, 우주항공도 네. 굉장히 관심을. 네, 일론 머스크 참 소위 말해서 난놈이에요. 그쵸. 가상화폐 도치코인을 그렇게 올릴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스페이스X의 달 착륙선 개발 사업자 선정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주항공 산업에 대한 관심이 환기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네. 정부도 우주항공 산업 민간 주도로 전환한다라는 이슈가 있었어요. 이게 사실은 성장이 빠르려면 네. 정부가 하는 것보다 민간이 하는 게 훨씬 낫기는 해요. 그쵸. 민간은 철저하게 이득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그죠? 비효율이 없어요. 네네. 정부가 하면 비효율이 어쨌든 생깁니다. 네네. 공적으로 하니까. 하지만 민간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돈이 될 것 같으면 들어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아닌 거예요. 한번 들어가면 제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민간 부분으로 돌리면서 우주항공 산업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고 그 현대차도 도심 항공 모빌리티 분야의 대규모 인력을 채용하겠다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심 모빌리티라는 게 우리가 승용차처럼 탈 수 있는 그 비행기라든지 그게 예전에 뭐 이렇게 영화 보면은 플라잉카 그쵸. 맞아요. 아, 그게 영화에서 많이 나왔죠. 그쵸. 이게 현실 되는군요, 이제. 네, 현실화가 되려면 사실 아직 멀긴 했겠지만은 주식이 이제 선반영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네. 네, 뭐 한 20년 뒤에는 우리가 플라잉카를 뭐 타고 있겠죠. 그 제5원소란 영화 혹시 보셨나요? 네, 봤죠. 거기에 나오는 그게 플라잉카잖아요. 그죠? 택시가 막 떠다니고. 맞아요. 네네네. 네, 거기에 이제 미래를 기반으로 한 영화니까. 그래서 제 5원소는 뭐였죠? 뭐였을까요?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사랑이었습니까? 네. 그걸 몰랐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저 감명 깊게 봤기 때문에. 네네. 어쨌든 그래서 플라잉카 이제 시대가 좀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시장이 그 네. 트렌드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트렌디해야 되죠. 네, 이 트렌드가
신성장 사업에 주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뭐 메타버스라든지. 맞아요. 예. 그러니까 원래 성장주라고 하면 뭐 제약주, 네. 게임주, 네. 그다음에 뭐 미디어 관련된 종목, 반도체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장주예요. 네네. 흔히 알고 있는 성장주인데 요즘에 신성장주라고 하면 말씀하신 메타버스, 생소하지만 이제 익숙해지고 있는 그런 개념들. 그다음에 4차 산업, 수소.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우주항공 이런 신산업 관련된 종목군들로 수급이 꾸준하게 좀 유입되는 것 같아서 신산업 관련주를 좀 눈여겨보자라는 관점에서 오늘 우주항공 섹터로 가지고 왔고요. 관련주는 시장에 많습니다.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한국항공우주, 요즘에 그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라는 종목이 또 변동성 있게 재밌게 좀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다음 주에 이 우주항공 테마주들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의 이제 계절 테마 음식 맛있는 거 갖고 오셨나요? 저는 요즘에 딱 두 가지밖에 생각이 안 나요. 요즘에 딱 두 가지 멘트 되게 많이 쓰는 것 같은데. 네. 첫 번째는요. 이 종목이 트렌디하느냐. 음. 두 번째는요. 대규모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느냐예요. 음. 정부 정책이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봐서는. 네네. 왜냐하면 전기차도 마찬가지로 정부 정책이었고 그다음에 그 수소차도 마찬가지고 네네. 점점 더 정부 정책의 카파를 키울 수 있는 기업을 봐야 돼요. 음. 제가 항상 말하지만 조금 있으면 이제 선거철입니다. 대선입니다. 맞죠. 1년도 안 남았죠. 저는 인물 투자는 안 좋아해요. 인물 투자는 결국은 연속성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 정치 테마주 전에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그럴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럴 수 있다. 비중을 많이 담아라 이런 얘기는 안 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번 정부 정책 관련해서는 이게 한 3년에서 5년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앞으로 이제 정부 정책이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고심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저는. 그러면 그러면 다음 정권이 다음 정권이. 근데 지금 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은 표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대한민국이 직면해 있는 문제는 무엇이냐에 대한 질문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럼 저는 결국은 육아 문제라고 봐요. 이제 정말 돈 벌기 더 힘든 상황이고 애 키우기도 힘든 상황이면 얼만큼 국가가 아이를 잘 서비스해 줄 수 있느냐. 저출산도 해결하고. 예. 그러면서 요즘에 이제 학교도 많이 바꾸거든요. 학교도 많이 바꾸면서 뭐 모듈러 이제 학교가 계속해서 신학교로 변하면서 그 학교에서 육아까지 담당해주는 네네. 육아는 아니죠. 그 애를 돌봄 서비스까지 되는 뭐 그런 관련된 종목도 오늘 뉴스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관련된 정부 정책 테마주 중에 규모가 큰 것들을 봐야 됩니다. 10조 이상인 것들. 그러니까 제가 딱 봤을 때 10조 이상인 정부 정책 테마주는 결국은 자금이 글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럼 시장 자체가 워낙 카파가 커지니까 뭐 관련된 종목들도 제가 나중에 또 설명 한번 드리겠지만 특히 낙폭우 반등 종목 체크를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또 움직였던 것이 뭐 폴라리스 웍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있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시장 예측. 이번 거 제일 어렵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주에 시장 변동성이 일단 실렸어요. 네네. 그래서 다음 주에 뭔가 변동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이게 변동성이 있으면서 버티냐 아니면 변동성이 있으면서 조금 하방으로 꺾이느냐 이 두 개 중에 하나의 차이라고 보는데 아무래도 시장을 예측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가 있지만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우선주예요. 그렇죠. 우선주가 변동성이 꽤 셌죠. 위아래. 예, 그러니까 우선주가 급등할 때 좋은 시장이었던 적이 많지 않아요. 그렇죠. 우선주는 어쨌든 우선 변제권이기 때문에 불안할 때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수가 작다 보니까 그렇죠. 작게 들어가도 급등하는 약간 품절주 같은 성격. 그렇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우선주가 급등하는 게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이런 우선주 급등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이제 시장에 대해서 조금 주의를 해보자라는 거고 다음 주에 이런 우선주 급등 현상이 조금 진정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다른 지표들을 조금 더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 주에 시장을 보이는 포인트 중에 하나로 우선주 급등 나오는지 요거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섹터로는 이제 IT 부품주인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지금 저점이고 많이 안 올랐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파트론, 그다음에 BH 이런 종목군들인데 최근에 바닥권에서 이제 슬금슬금 움직임 나오기 시작했어요. 트리클 다운 말씀드렸죠. 윗물이 내려서 아랫물을 적신다. IT 대형주 움직이고 중소형주 움직이고 소형주 마지막에 움직이고 이런 패턴으로 이제 간단 말이죠. IT 부품주들도 이제 움직일 때 됐으니까 한번 눈여겨 보시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의 이제 시장 전망도 한번 들어볼까요? 사실 저도 그 우선주는 오늘 준비해 갖고는 않았지만 우선주도 공감해요. 이렇게 막 상한가 하는 것도 오랜만이네요. 그렇죠. 외국인이 대규모 풋옵션이 분명히 나오긴 했습니다. 이게 되게 리스크할 수는 있어요, 수요일 날. 왜냐하면 여태까지 풋옵션이 이렇게 많이 나왔던 적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암시할 수 있는 시그널은 맞다. 그럼 옵션 만기를 좀 주의하자라는 건가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상방은 점차적으로 더 어렵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바이든이 구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게 그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그럼 다음 주도 바이든이 구해줄지를 좀 봐야겠네요. 아, 이번엔 또 누가 구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네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저는 이게 짜고 왔는 줄 알았어요, 사실. 뭐 우선주 얘기예요? 가상화폐 얘기예요. 아 가상화폐. 네, 그 딱 주가가 빠지는 시점이랑 가상화폐 하락 시점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8천만 원 딱 찍고 나서 갑자기 정부랑 전체적인 규제한다라고 이야기 나오면서 툭툭툭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 한국 기준입니다. 6천만 원까지 왔어요. 6천만 원대까지도 왔었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한국 증시 갑자기 유동성 풀려나가면서 풋옵션은 확 내려왔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저는 가상화폐랑은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좀 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은 언택트 자산과 그다음에 이제 컨택트 자산으로 구분해라. 언택트 자산은 지금 다 한편입니다. 그 언택트 자산은 하나가 무너지게 되면 거의 다 똑같은 시그널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오히려 컨택트 관련된 부분들은 또 나중에 좀 준비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시장에 대해서 아직도 많이 궁금할 것 같아요. 그럼 이 시장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또 어떠한 전략이 좋을지 또 어떻게 또 접근해야 될지 궁금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사실 이제 장중 전략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아, 제일 중요하죠. 예, 시장이 움직일 때 네네. 전략을 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장중에 이제 저에게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 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요. 사진 찍는 게 아닙니다.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가 뜰 거예요. 그래서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 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그래서 답장 받고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QR코드나 문자를 통해서 참여하시면 제가 장중에 다양한 시황, 교육 관련된 정보들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표님께 이제 정보를 얻고 싶으신 분들의 이제 안내 방법도 좀 필요하겠죠? 저는 항상 미리 준비하는 걸 굉장히 중시 여깁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 그렇죠. 네.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그 전에 좀 쉬셨다가 네. 저녁 드시고 오셔가지고 지금 급등한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이데일리베 포털에 검색하시면 됩니다. 오셔가지고 함께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언제나 그 원칙과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요. 거기서 어떤 시그널적인 포인트들을 같이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벌써 또 1시간이 지났습니다. 네. 정신없이 수다 떨면 이제 시간이 끝나 있죠. 근데 진짜 근데 오늘 관점이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시장이 어느 정도 정리되는 관점이다 보니까 좀 리스크 관리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조금은 작은 종목 개별주 위주로 좀 접근하시는 전략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도 이제 조금 알차게 준비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음 주에는 이제 더 알차게 준비를 해서 별일 없으면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